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두 번째 주가 마감이 됐고요. 9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찐시황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하루 쉬고 또 토요일 날 이렇게 또 PC 앞으로 또 스마트폰 화면으로 태블릿 앞으로 함께 모여서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이 찐시황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챔피언이십니다. 이실 수 있고요. 다음 주도 시장에 대한 걱정과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석 같은 코너, 일주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토요일 날 찐시황만 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계셔서 저도 행복하고요. 그래서 찐시황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쉬고 계시죠? 네, 특히 추석 되면은 그렇죠. 많이 좀 마음도 살짝 누그러지는데 최근에 시장 동향 보면은 누그러지기는커녕 이번에도 돈 쓸 때 많은데 시장은 왜 이래? 좀 저희가 추석 때 그래도 한 2년 전, 이때 추석 작년은 그냥 그렇고요. 2년 전 추석 같은 경우는 아마 모이시면 다 주식 얘기하셨을 겁니다. 주식 얘기하시면서 와 이렇게 못 모였죠 그때는 코로나19다 보니까 그래도 집에서 넷플릭스 보시면서 TV 영화 뭐 하나 보시면서 그래도 마음은 되게 뿌듯했던 게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막 시작한 주식이 그래서 이 기분이 그 좀 돈 좀 쓸 때 좀 쓰고 싶은데 어디 뭐 나갈 데도 없고 그냥 마음이 뿌듯했던 그런 2년 전이 아니었나. 하지만 작년은 이제 좀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이제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이제 또 올해 추석 때는 그래 충분히 물렸다 이제 어떻게 할 텐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가 이 추석에서도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서 물렸죠. 물렸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내년 추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은 그래도 좀 저희가 찐시황을 시켜주시겠죠? 만약에 또 1년 뒤까지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추석 때는 아마 저기 어디 좀 따뜻한 나라에서 발리에서 옷에 수영 팬티 하나 걸치시고 그 모히또 쭉쭉 들이키시면서 또 찐시황을 감상하실 수 있으실 수 있도록 또 저희 815 모니터 이제 레몬 리서치는 또 열심히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이제 딱 금요일 날 시장,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었었죠. 금요일 날 쉬다 보니까 저희가 녹화가 살짝 먼저 들어갑니다. 이거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이틀 동안 그동안 좀 훅 밀렸던 7일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이제 이틀 연속으로 또 올라옵니다. 미국 시장은 아주 드라마틱하죠. 요즘 보면은 변동의 움직임이 시장이 살아서 큰 변동폭 보이는 게 한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더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반등 딱 들어오고 어제 시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반등의 기미를 만들었던 게 일단 지표가 주식 쪽에 좀 우호적이다. 유가 빠집니다. 고점에서 이제 80달러대 초반대까지 밀립니다. 천연가스 미국 쪽도 밀립니다. 이제 지금 8달러대 쪽 한때 미국의 천연가스는 한 3달러대 왔다 갔다 하던 게 이것 또한 2.5배, 뭐 3배 가까이 움직였었죠. 그러다가 빠집니다. 더 드라마틱한 건 유럽이 어제도 천연가스가 고점에서 그렇게 달리더니 이제 고점에서 넉넉하게 변동 보이면서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항선이라고 했던 가격대들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럽도 천연가스 밀립니다. 게다가 또 달러가 약간 진정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여전히 높긴 하죠. 지금 인덱스 기준으로는 109대 이상으로 뭐 110대 계속 넘나 마나 하면서 109대에서 딱 멈춰 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는 그나마 좀 속도가 조절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금리가 한 10년물 국제금리 2.6%대 있다가 3%대 3.3%까지 다이어트로 쭉 가다가 약간 좀 멈칫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약간 고개를 들게 만드는 요인이고 또 어제 ECB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했는데 라가르드 총재와 무한장일치로 0.75 그래서 75bp 인상을
떡 했습니다. 유럽도 물가 봐라. 이거 뭐 안 되겠다. 자이언트 스텝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그런 기조가 이어지는데 그러면 해당 통화는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강세로 가야죠. 어제 유로화가 결정하고 강세로 싹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즉, 그럼 반대편에 있는 달러도 지금 강세로 가던 게 살짝 약하다가 여전히 제자리.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유럽의 상황 봐라. 이렇게 지금 그 에너지 가격 올라가서 초토화되어 있는데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로화는 또 아직 제자리. 그래서 결론은 주식시장은 미국에서 또 어제 그 얘기 나왔었죠. 또 파월 의장 연설 또 하셨습니다. 예, 파월 의장 연설에서 우리 물가 안정되는 거 똑같은 시나리오죠. 예,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물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금리 계속 강하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 또 똑같이 반복 곱하기 2배 네, 또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다 하는 얘기잖아. 지난번에 그렇게 겁줬으면 됐지. 이번에 또 겁먹으라고 에이 됐어. 우리 그냥 갈 길 갈 거야 라고 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첫 충격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의장님 무섭게 하셔. 그래서 시장이 약하게 반응했다고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 얘기한다. 시장이 너무 무섭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이, 하지만 우리 제 갈 길을 갈게요. 네, 하는 이런 반응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와서 지금 살짝 위축됐던 분위기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위축이 심하니까 돌리는데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게 저희 연휴 기간 끝날 때쯤 다음 주 한 월요일 때쯤 부근 오늘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월요일도 있죠. 또 이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시도가 들어가지만 이 시도에 대한 그러니까 즉 역배열 상태에서 저항으로 막 들어가는 이 12,000 정도까지 이게 상당히 저항으로 남아있죠. 이거를 그냥 지금 이 정도로 밀렸다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입장 쪽으로 확 안착을 해줘야 상당히 모습이 이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지난번 저점 안 깰게 주봉상입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시도할게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주봉상에서는 12,500 그리고 또 일봉상에서는 12,000 딱 중요한 저항권입니다. 이쪽에서 돌파가 시도가 되는지 여부가 체크해야 될 미국 시장의 동향들이겠죠. 잘 될까요? 예,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 증시는 어제 또 마감한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은 한 0.6%대 다 반등을 했어도 한국은 야간 선물은 한 1%대 또 하락하는 선물은 약보합대. 근데 한국물은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건 또 뭐 이래? 한국은 왜 또 못 쫓아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뭐 이거 다 안 중요합니다. 저희 잠시만요. 네, 저희 월요일 날 쉬지요. 네,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결정하고 그래 12,000대 이상 올라와라.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패턴을 딱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율 반등의 성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걸 V자식으로 감아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한쪽으로 진행되다가 물리법칙이 그렇죠. 진행되다가 이거를 뭔가 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외에 뭔가 또 쇼킹하게 또 다른 부시장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겠죠. 지금 상황 쪽에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뉘앙스가 뭐가 있겠느냐. 아직은 동력이 좀 딸릴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12,000 이상으로 돌려서 시장 분위기 금리 괜찮아. 그리고 또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13일 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8월 달 CPI 발표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때쯤에 이제 반등을 가속화시키느냐. 화요일이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은 수요일 날 반등의 흐름에서 시도했다가 역시나 높은 수준이야 라고 생각해서 피크아웃은 맞는데 높은 수준이야 다시 밀려버리느냐. 딱 이 갈림길이 들어올 게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분위기가 그냥 V자 아니면 그냥 가다가 막히느냐.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중요하겠지만 그냥 살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또 하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이런 때 이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위험자산 관련된 쪽의 심리가 얼만큼 좋아질까 이런 걸 쭉 보는데 또 하나 들어오는 게 비트코인. 네, 코인이죠. 네, 코인 쪽은 기준이 되는 이번 연휴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만 달러를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만 달러 무너졌다가 회복을 막 시도를 할 듯 말 듯 하는데 이거 무거워진다. 그러면 또 다른 갈 길로 가는. 그러니까 즉 유동성 자체가 흡수되면서 나오는 위험 자산의 또 하나의 변화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개인적으로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코인 시장이 2만 달러 회복을 못 한다. 아마 비슷하게 그러니까 좀 코인 시장이 모든 걸 얘기해 주진 않지만 영향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쪽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반등할 때 대응할 거 대응하고 좀 변화를 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얘기 드렸던 건 답니다. 지표들이 안정을 받다 보니까 살짝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CPI 발표 그리고 그 다음에 21일 또 FOMC에 어떤 변화가 갈 것이냐. 근데 지금 또 75bp 인상할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선회했다는 거에 대한 시각들은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면 또 시장이 그렇겠죠. 그러면 75bp 인상을 하는데 이게 9월달 그리고 또 11월달, 12월달에는 그러면 지금 스케줄대로 갔었을 때 한 50bp 이하, 50bp가 맥스로 해서 좀 그 밑이 아닐까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러면 또 9월달 외에 또 이제 공백이 10월달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변화가 나오는 이런 걸 기대를 할 텐데 아직은 너무 앞서가기에는 조금 그렇다. 근데 또 그때는 9월달 끝나고 나서는 또 어떤 변화가 나오냐? 또 실적이죠. 예, 3분기 실적. 네, 이런 인플레이션에 고생하는 실적들이 2분기 선방했다. 3분기는 과연. 근데 3분기에 EPS 하향치가 생각보다 쭉쭉 좀 더 가속화되는 분위기. 특히 한국이죠.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를 어차피 기업 실적들이 그러니까 하반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 요거죠. 3번. 네.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좀 복잡해진 게 이제 실적에 대한 하향치는 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금리 기조에서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강한 시점에서 이거를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좀 시장이 자세한 거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은 어떤지. 보통 보면은 저희가 현금 흐름 계산할 때 실적이 좋아, 괜찮아. 이 회사 해볼 만해. 특히 자산으로 잡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현금 흐름 돌아가서 그러니까 FCF라고 하는 잉여 현금 흐름의 동향들이 플러스로 잡히는 경우가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실적이 괜찮네. 여전히 현금 흐름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만 거기에 잡혀 있는 게 실질적인 영업 현금 흐름이 돌아오느냐, 아니면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 같은 경우도 쌓여 있는데 그걸 그대로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가 쌓인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업황이나 이 섹터가 재고가 앞으로 관건은 이 재고입니다. 이 반도체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거죠. 재고가 여전히 쌓여 있다. 좋은 현상 아니고요. 거기다가 부채 비율 한 200%대 넘어갔던 회사 지금 예전에는 그 큰 부담이겠어. 근데 그때와 다르게 이자 비용들이 확 늘어납니다.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다들 실적의 감익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 꿋꿋해. 성장 속도 턴어라운드 되고 괜찮아. 라고 보여주는 쪽, 이런 게 상대적으로 기업 실적과 관련된 변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일단 3분기부터 그리고 또 지금부터는 시장이 이쪽을 더 챙겨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일 저희 목요일까지 마감하면서 지금 독일항은 외국인들 선물 매수 좀 하나 싶더니 현물은 다 파는 이런 기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많이 판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9월달 기조를 놓고 본다. 봤을 때는 외국인들 코스피 쪽에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1조 주덕 매도로 나오고 있고요. 선물 2만 천, 좀 해도 너무하네요. 2만 천 개 매도. 요 데이터만 딱 본다.
콜 옵션을 매수하고 풋 옵션을 매수한다. 주식 선물 매도한다. 그러니까 즉 풋 옵션을 훨씬 많이 매수하죠. 한 7만 개 정도 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현물 쪽에서는 하락으로 자리를 잡는데 선물까지. 근데 콜은 약간 변동이 커질 걸 대비하면서 둘 다 사지만 풋 옵션이 훨씬 많다. 뭐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외국인들 포지션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개인 주식 다 삽니다. 선물도 삽니다. 콜 베팅, 네, 주식 선물까지 베팅, 상승 포지션. 외국인들은 하락 포지션. 기관은 그냥 패스.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네, 죄송합니다. 네, 기관은 패스. 네, 그래서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변화를 봤었을 때, 외국인 포지션이 바뀌는 게 감지가 돼야 시장의 탄력들이 좀 강하겠죠. 아직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이게 변하면서 한국 시장의 탄력들이 바뀌겠죠. 요거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좀 그렇습니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끝나면은 장 마감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장 동향 체크. 물론 뭐 좀 쉬어야죠. 네, 그렇긴 하지만 쉬면서 바로 하는 거는 한 3시 40분 넘어가면서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이 강했고 또 어떤 수급들은 어떤 종목들 샀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분석하면서 쭉 확인된 것 중에 하나, 이게 기관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 장세를 끌어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은 쉽게 말씀드리면 돈은 계속 한 2년째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기관의 자금 동향을 봤을 때 이제 초기 2020년도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왜 펀드에 돈을 맡겨? 주식형 펀드 수수료만 빼먹고 제대로 시장 지수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변화가 때문에 내가 직접 해야지. 그래서 펀드에서 자금들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무슨 주식형 펀드야, 펀드 빼 이러면서 그냥 펀드도 빼고 주식도 빼고 이제 주식 안 해, 관심 없어,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예 기관 쪽에서는 설 자금이 자기 운용 자금을 정도 이 정도 가지고 나머지 기관 쪽의 움직임 동향은 생각보다 공모 펀드 그러니까 사모 공모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펀드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식형 관련된 자금도 계속 위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돈은 빠지는데 기관들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렇다고 시장에 나몰라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자금을 운용할까라는 쪽에서 종목 장세에 대한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변화일까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흐름이 생각보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향은 진행되는데 지금 각도를 보게 되면 하락하는 각도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지난 하락 때 강하게 움직였던 게 아니라 그때보단 완만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 각도가 완만하게 되면 물론 반등도 나오고 다시 밀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완만한 하락 각도 쪽에서 예전처럼 거친 거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물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지수는 위축돼도 지수는 어차피 대변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부진,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이차전지 선전. 이러다 보니까 지수의 속도들은 약간 좀 완만하게 나오는데 그럼 이런 이용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보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강한 거 LG에너지 솔루션. 이거 이차전지야. 이차전지는 계속 살아있네. 투자 계속하고 IRA 법안 수혜네. 그러면 자 이차전지 섹터 쪽으로 좁혀. 그러면 이차전지 섹터 쪽에서 뭘 좀 해볼까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양극재 관련된 소재 쪽 많이 좀 위축됐지만 이런 것도 이 정도면 다시 잡아야 돼. 그래서 금요일 날 LNF, 에코프로비엠 또 이렇게 쭉 섰죠. 네, 그리고 그전에는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쪽으로 그래도 앞으로 성장할 쪽이니까 그쪽으로 밀어가야겠다. 이런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폐배터리, 이것도 지금 비싸긴 하겠지만 당장 폐배터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장한데 근데 이차전지 밸류 봐봐, 다 비싼데 이거 끌어올려도 누가 모를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끌어올리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동안 좀 정체됐었던 첨보,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약간 예외, 엔캠 이런 회사들 소재 쪽인데 약간 기미가 좀 보여. 이런 거 전해질 응급제 이쪽도 한번 가자. 그러다 보니까 또 움직이 나오고 또 약간 자세하게는 금양은 패스. 네.
그냥 패스. 네, 그냥 가라고 그러죠. 뭐. 근데 그걸 빼고 나머지 종목들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2차 전지 쪽에 이거 될 것 좀 뭔가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좀 애써 외면했던 부분들이 뭔가 변화 조짐이 나와. 그런 종목들 막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러면 대세가 2차 전지 쪽으로 쭉 가서 거기서 종목들 발굴하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필두로 해서 지금 시장은 약간 종목 장세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시장 9월달 잘 모르겠어. 외국인 여전히 부정적이야. 이거 변화가 돼야 종목들 움직임 가겠어.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나온 지표만 보고 반도체 업황 본다. 지금 뭐 거의 삼성전자를 잠깐 볼까요? 오랜만에. 삼성전자. 네. 계속 지난번 저점대를 살짝 이탈했습니다. 욕 나오네요. 추석 전날 전 국민의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계시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주식시장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떠나볼까요? 주봉입니다. 아름다우신가요? 예, 쌍바닥 딱 만들고 거기서 바로 반전 시도 괜찮을까요? 네, 월봉입니다. 중요한 지지권 여기서는 딱 지지를 해서 한번 돌렸지만은 돌렸는데 여의치가 않아. 그래서 지금 다시 깨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괜찮을까요? 네, 이런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안 움직이게 되면은 지수에 대한 변화는 기대할 게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일단 패스 잠시 두고 그러면은 내가 계좌가 삼성전자를 어차피 주식 시장에서 인덱스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일단 뭐 시간 걸리겠으니까 잠시 대기 잠깐 이쪽으로 떼어놓고 애써 외면하면서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당장 안 움직일 테니까 줄여 그래놓고 다시 거기서 좀 줄인 금액 가지고 삼성전자를 비중을 상당 부분 갖고 있다가 여기서 한 10%만 줄인다라고 해도 현금이 그나마 좀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나 나머지가 부진한데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시장이 이래도 어떤 하향세가 또 뭐 급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안 되는 장세면은 대응이 안 되겠죠. 하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현상들은 가끔 계속 나와요. 시장에서 K증시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미국에서도 볼 때 밈주식 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하락할 때 보면은 무슨 1달러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종목들 막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와 비슷하게 K증시는 조금 좀 그나마 섹터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섹터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또 최근에 강한 게 뉴플렉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게 움직이는 배경 자체가 새로운 게 뭐가 열린다. 지금 저희가 XR 기기에 대해서 저거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면서 아직 그동안 보셨던 메타 오큘러스 2를 가지고만 추정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겠지. 하는데 그렇게 나올까요? 제가 보기엔 또 새롭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거기서 맞는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고,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성장에 대한 기운을 받아갈 회사가 어디냐? 근데 종목을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비싸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게 마구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지금 한국 증시의 특성이고, 그런 개연성만 안다 싶으면은 주가를 딜링하기에 나쁘지 않은 게 이런 현상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2배 났어요. 이 종목이.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하반기도 이런 종목 이런 솔직히 잘 걸리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속을 때가 이럴 때 많이 속아요. 한 50%대 가까이 올라오게 되면 이럴 때 전고점대 돌파하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후속 매수 딱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고점에서 양봉 나오면서 거래가 급증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날 거래량 보게 되면은 지금 1250만 주 거래했는데 상장 주식 수의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종목을 여기서 지금 돌리기 시작한 상장 주식 수가 2,400만 주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이날 돌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된 거죠. 그러면 상장 주식 수의 그 절반이 거래될 정도로 치고받고 했던 상황들인데, 그러면 새롭게 산 쪽에서 이걸 밀고 다시 가겠느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은 한번 볼까요? 유플렉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올해 나올 예상 실적이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메타2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 200억대, 내년에 260억대 예상 정도입니다. 시총이 2100억대입니다. 올해 나올 실적 정도를 지금 반영하는 거죠. 내년은 조금 더 나올 거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재미없이 그냥 돼서 많이 올랐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조가 지금 분기 실적에서도 보게 되면은 보여지기 시작한 게 상반기에 100억대 나왔다. 하반기에 100억대 나올 기미가 3분기도 보여준다. 조정받게 되면 또 가겠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 급등한 종목 가지고 뭘 또 아이고 오르니까 저런 얘기하지. 예, 오르니까 들은 얘기입니다. 오르니까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러면 이렇게 갈 만한 XR 기기 쪽에서 다음 종목들은 뭐냐? 이거 찾는 게 저희 숙제죠. 그러면 이렇게 한 100% 올란 종목이 있으면 그 두 번째 동향들을 뭐가 여기 가까이 가서 또 새롭게 들어갈까? 이거 찾는 아이디어. 이게 종목 장세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서 결론은 지수는 무거울 것 같겠죠. 당연히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차라리 자신 없으면 계속 강조드렸지만 네, 현금으로 종목들 대응하는 게 훨씬 좋다. 예, 종목도 저희가 종목 장세를 했을 때는 일단 가장 첫 번째 물리면 안 됩니다. 물리면 고점에서 약간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라기보다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투자 아이디어가 그대로 시장에서 맞아주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쪽이 된다라고 하는 섹터 쪽에 거기서 종목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가벼운 종목과 섹터 찾아가는 게 지금 나머지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개월이면은 2022년도 아주입니다. 3개월 뒤면 저희가 지금 반팔 입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러고 다녀야 됩니다. 네. 그 추운 겨울에 대기회자 그래도 뭐 좀 회복해서 괜찮겠어라고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를 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을 쓴다라고 했을 때 종목의 섹터 움직임, 종목 움직임을 계속 나머지 3개월 동안 잘 체크하자. 이렇게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깨가 무겁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이번 주간 종목들 뭘 봤나? 라는 쪽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나오는 특수건설. 특수하게 안 좋았네요. 죄송합니다. 특수건설의 특징이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때 보통 인선 ENT나 이런 태풍 관련된 쪽에서 뭔가 영향력이 좀 있을까라고 봤다가 그냥 고점 때 갈 줄 알았지? 그러면서 또 태풍도 딱 그 상륙한다라고 막 호들갑 떴던 그날에 아침부터 비가 안 오더라고요. 느낌이 쎄한데, 네. 그래서 바로 주가도 영향을 그렇게 받아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한 9천 지금 800원대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위쪽에서 또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닌 거로 봐야겠죠. 또 이런 종목들 뭐 동아지질, 특수건설 이런 회사들 혹시나 뭐 또 가덕도, 신공항, 네옴시티 맞추면서 또 움직일 수는 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10,000원대 중반대 들어오게 되면 저항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이런 건 맥이 급하게 꺾였다라고 보면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 서진 시스템 이쪽도 말씀드리면서 지금 분위기가 살아는 납니다. 살아는 나는데 같은 이제 5G 쪽에서도 영향받고 알루미늄 함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다양한 쪽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다 이것저것 만드는데 실적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되게 아쉬운 게 이번 실적을 보면은 과거에 부진했던 것처럼 작년 그러니까 3분기 때 강한 실적을 보여줬던 걸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한 지금 200억대 가까이 나올 것이다. 왜냐면 알루미늄이 주된 원재료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해서 나오는 여파가 그리고 또 매출 자체도 지금 과거보다는 좀 성장해 있어요. 다들 좋게 나와요. 이게 자꾸 이제 분기 실적이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제자리를 못 찾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딱 그렇습니다. 요 가격대 한 15,000원대 그냥 딱 넉넉하게 그럴게요. 15,000원대 이탈을 강하게 한다. 하기 전까지는 지금 속도 이
지금 검은색 안쪽에서 뭔가 맞춰놓고 돌릴 준비도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15,000 단기 손절가 300원 빠지는데 주가가 좀 급하게 밀린다. 그러면 그냥 손절 아니면은 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라는 쪽에서 다음 주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는 거의 에너지 쪽에 태주 이박원에서 태양광 빼고 조선 원자력 이런 나머지 섹터들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을 말씀드릴 때 LNG 가격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았다. 에너지 쪽은 그랬는데 에너지 가격이 고점에서 조정받으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뉘앙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럽도 LNG 거의 다 찼으니까 끝! 이제 LNG 가격은 급락! 이런 것만 나올까요? 네, 재고는 쌓아놨을 뿐, 재고는 만일의 경우에서 쌓아놓은 거지 여전히 수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점대 수준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는 올라서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빠지니까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일단 흐름은 찾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CS 베어링도 말씀드리고 뭐 좀 별 이상한 뉴스들 막 나오고 그랬지만 딱 보게 되면 지금 지지는 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게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증자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 증자를 통해서 회사가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그냥 하락보다는 반등에 여전히 지지를 하게 되면 반등하겠다라는 입장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들은 탄력들 보고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명신산업 이번 주 히트작 중에 하나. 네. 아유 잘 가네요. 네. 말씀드렸던 이유 그대로입니다. 네. 테슬라로 들어가는데 물류 비용 때문에 고민했던 거 실적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이 작년부터 좀 위축됐던 거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물류 비용만 떨어진다. 이거 테슬라에 거의 들어가는 게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거 빠지게 되면 지금 이거 움직이게 되면 작년도 고생했지만 500억대 제가 보기에는 단 거의 1000억대 가까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입니다. 비싸긴 하죠. 근데 이 독점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간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일단 지금 당장은 또 차익 매물 받겠죠. 왜냐하면 정고점대 넘어가서 살짝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차익 매물 받고는 추가로는 계속 확장세 가능성들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타이어주 괜찮다. 이쪽도 자동차 쪽이다라고 하면서 한국타이언테크 추세 안 꺾이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쪽에서 원자재 가격 떨어졌는데 물류비도 떨어졌는데 그러면 타이어 수요는 지금 전기차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확장세 또 이제 자동차 출하량 개선되면서 나오는 확장세 괜찮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봤고 지금 계속 확인해야 될 점은 이쪽 같아요. 지금 한 39,000원대 중반대쯤에서 한번 레벨업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약간 뭐 주춤주춤하긴 하겠지만 소화를 하는데 어제 같은 날은 또 거래가 확 실었네요. 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준비들 기관이 집중 매수하고 있네요. 네,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온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쪽은 지금 분위기 썩 좋지는 않죠. 예, 지금 포스코도 지금 가동이 안 된다 한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쭉 사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매수는 들어오는데 패턴은 좀 무거워져 있죠. 근데 지금 아마 그 합병과 관련된 이슈 관련돼서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은 딱 여기 같습니다. 지금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즉 25,000원대 중심으로 여기서 이날 멈칫했던 가격대 지난번 박스권의 상단부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들 확인된다. 물론 딱 차트 보게 되면 차트가 고점도 못 넘고 별로 재미없네. 저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하향하는 것만 남았어. 근데 또 밑에서 쭉 다가오는 거는 중기 지지 권역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점대 잘 찾는 숙제가 중요할 거다라고 보여지면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저거 차트의 패턴이 고점이네 뭐 이런 거보다는 또 지금
약간 이쪽이 에너지 쪽이 약간 위축되다 보니까 종합상승도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휩쓸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을 보자라는 쪽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T 중국어 비슷한 쪽이죠. 이쪽도 지금 방산 쪽이 지난 목요일 날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S&T 그룹 재평가 받다가 고점에서 살짝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1,500원대 정도네요. 1,500원대 강하게 이탈해서 밀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점은 낮아지면서 약간 매물 압박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지를 해서 고점권 박스권 유지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지금 거래도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은 1,500원 밀리면서 거래 지난번에 샀던 세력들의 매도세가 나오겠죠. 거기에 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S&T 중공업은 방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컴투스 삼성엔지니어링, 컴투스 지난 목요일날 어떻게 됐느냐? 제가 주위에서 보시라. 네, 보셨대. 네. 왜 수급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안 빠질까라고 제가 임 대표님한테 의문을 드렸더니 임 대표님 허허허. 네, 뭐 그냥 이제 따라했습니다. 네, 그냥 지금 새로운 게임이 앞으로 영향력을 가질 만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안 돼 그랬는데 본 게임은 유럽이다. 그리고 또 북미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말아야 될 서머너즈 워 그렇게 쉬운 게임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게임 행사 가가지고 외국인들 좀 이제 이런 지금 RPG를 저희는 보통 이제 리니지를 처음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RPG 개념과 조금 서머너즈 원은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런 육성 게임을 해봤던 쪽에서는 거의 원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느끼는 RPG 게임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게 되면 서머너즈 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추세 괜찮죠. 지금 박스권 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더 만약에 이 종목은 욕입니다. 지금 주가가 21,700원, 뭐 21,500원 정도 여기 이탈하면서 압박을 받는다. 여기는 손절이지만 지금은 항상 역배열로 가서 쭉 밀렸다. 그런데 수급 살아난다. 그러면 그냥 대형주 쪽에서는 한번 사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근데 가는데 또 왔다 갔다 해서 좀 껄끄럽다. 그러면 이런 자리 돌파하는 거 보고 샀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22,500원 한 7%, 8% 남았는데 그냥 팔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단계인데 지지하는지 여부들 단기 박스권, 다음 지지권 이쪽에서 변화들 체크하는 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안 좋은 쪽, 한국 카본. 네, 지금 조선 기자재 쪽에서 조선주 밀리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그런데 딱 이 자리, 네, 이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은 지지하고 다시 돌아갈까요? 네, 지금 되게 애매한 자리죠. 밀린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또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차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거든요.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은 뭐 또 그렇게 갈 때는 사고 싶은데 밀리게 되면은 왠지 손이 안 나가는 그렇게 되면 주식 못해요. 네, 밀리는 자리 어느 정도 스토리는 맞아가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적정한 가격대가 들어온다.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도 보시고 BMT도 성과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이제 고점에서 좀 움직였다. 아는 쪽에서 수급 안 좋아지고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냥 끝날까요? 네, 피팅 밸브 쪽 그냥 끝날까요? 보면은 뭐 지금 성광 요즘은 태웅이 제일 강합니다. 성광밴드도 고점. 태웅이 아니라 태광이요. 태광도 고점. 하지만 박스권의 위쪽일 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피팅 밸브 쪽에서 조선 약간 흔들리는데 에너지 쪽에 플랜트 쪽 관련된 쪽도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네, 추세는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저거 언제 사? 라고 했던 게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럼 저희는 저 차트가 망가졌네. 네, 또 안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쭉 하고 밀리게 되면 또 올라온다. 그러면 왜 안 샀지? 차트가 망가졌네라고 생각했던 거 또 다 까먹습니다. 주가 올라가게 되면요. 네,
주식은 항상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나무가는 그때 말씀드리고 한 단계 레벨업을 확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좋죠. 네, 그리고 아마 저는 기대하는 또 하나의 XR 기기 쪽에 삼성과 연결될 수 있는 뭐 쪽으로 보면서 이 나무가 기술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 거래 보세요. 과거에 없던 거래들 막 나오면서 일단 탄탄합니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진엑스텍도 괜찮은데 한번 주가가 얻어맞았어요. 이날 왜 이렇게 많이 파는지 몰랐는데 그날 보니까 이날이 날짜가 8월 26일이죠. 8월 26일에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그러니까 중소형급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와서 이렇게 밀린다. 그냥 의심은 CFD 계좌입니다. 그러면 거의 8, 90% 맞습니다. 그냥 갑자기 물량, 이런 때 요즘에 보니까 외국인들로 잡히는 CFD 계좌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대표적으로 이렌텍도 그래요. 요즘 보면은 무슨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용들 뭐 실적 동향들이 약간 뭐 하향되거나 뭐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다거나 뭐 이런 좀 추정이 되다 보니까 또 IT 쪽이다 보니까 약간 또 위축 요인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아진엑스텍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때 나왔던 부분들이 그 8월 달 들면서 일본의 기계 수주, 대표적인 로봇 수주 쪽이 약간 위축되고 있다. 수주가 지금 작년에 봤던 것보다 같은 동기 대비해서 80% 가까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일본의 유명한 부품 기업 중에서 HDS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HDS 엔진, 일본에는 감속기 만드는 또 대표적인 회사 HDS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서 수주가 꺾였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죠. 네, 그거는 그냥 잠시 이제 사이클 상에서 움직임 나오고 아마 또 일본의 로봇 산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다시 2024년을 향해서 내년 중반기 이후면 또 수주가 급증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런 관점 쪽에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만약에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1,600원대 여기 안착하는 여부, 그러니까 단기 저항입니다. 여기 안착해서 돌리는 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추세 나가겠죠. 근데 지금 아쉬운 거는 거래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털었던 거 4만 주면 그렇게 큰 거 아닌데, 네, 근데 추세를 망가뜨리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모습들이 감지되는데 그래도 GMC라고 하는 이 토탈 제어기 이쪽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네. 네, 또 그리고 또 여행 쪽에서 참 좋은 여행이나 뭐 지금 참 좋은 여행 딱 버티고 있고 뭐 GKL 이런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GKL은 패턴 나쁘지 않죠. 괜찮습니다. 보니까 이게 어디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연기금 매수 들어오는 거 확인됐고요. 그리고 또 기타 법인에서 꾸준히 매수합니다. 이게 거의 뭐 자사주랑 왜 이렇게 많이 매수하죠? 네, 참 단단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라다이스나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것들이 하나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쪽은 리오프닝 이제 돼서 이제 여행을 가는 수요가 아마 이번 추석 때도 한번 또 데이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이제 좀 움직이기 좋은 환경이 됐죠. 그런 쪽에서 환율만 어떻게 조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은 마련이 된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바라보는데 지금 저는 하나투어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항공주도 유가 하락했다고 좀 움직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자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데서 어렵게 올라왔는데 여기를 지키느냐. 지난번에도 하나투어도 쭉 밀리다가 이런 자리들 딱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반전 나옵니다. 이번에도 또 그 자리들을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으로는 54,200원 그러니까 54,000원대를 볼게요. 거기를 지키면서 계속 위쪽으로 시도할 수 있느냐의 관건인데 환율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 도와주고 또 지금 여행에 비수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겨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확 살아나는 분위기 아닐 수 있겠죠. 그러면 환율 만약에 빠지고 내년 봄 때에서 이제 본격적인 2023년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때는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죠. 그중에서 아마 종목은 진에어가 내년 실적 전망들이 지금 1,500억대, 과거에 못 보던, 그러니까 기저효과죠. 한 4년 고생하고 이제 바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셉니다. 근데 이런 리오프닝 쪽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시면은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물량 나와서 이런 자리들 들어올 때는 한 번쯤 살짝은 볼 수 있겠다라는 쪽의 관건인데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밖에 또 S에너지도 얘기 드렸고, S에너지는 태양광 쪽인데 태양광은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안 빠지죠? 계속 이쪽으로 시도한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덴티움도 오스템만 오스템이냐? 시장 우리나라 2위 업체는 글로벌 6위, 한국 2위 이런 건 무시하느냐? 아직 버티고 있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저항권이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요 거래 갖고 안 됩니다. 거래가 좀 확실하게 턴해서 위쪽으로 앉는 모습을 나와야겠죠. 그러면 일단 단기 저항권 또 95,000원대 부근 요 정도를 또 시도를 하느냐? 이런 쪽으로 바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단기 추세 이렇게 쭉 맞춰가는 거 이탈되는지 이런 거 또 분봉상 이거 보여지나요? 안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설정을 다시 할게요. 언제요? 네, 한번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봉에서 해결이 안 된다. 분봉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고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딱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네, 이거는 밀리면 사야죠. 네, 어제도 강했고, 네, 그래서 계속 또 체크해야 됩니다. 에코프로 CNG는 지금 성일하이텍, 세비캠만큼이나 증설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웰크론한텍, 이것도 뭔가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장중에 쫙 하고 움직이다가 돌파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제자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또 그러면서 또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요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이 살짝 잡았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들. 그래서 4,250원 여기를 못 돌아올 것 같으면 이제 분봉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밀린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기미가 충분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4,250원들을 확실히 하향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건 단기 좀 부담감이 가는 흐름이겠죠. 근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되 또 이게 너무 이런 쪽으로 지금 실적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분기 실적도 아직도 확대가 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종목들을 안 해라고 하시게 되면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능성은 뭔가 변화는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 압축기죠. 리튬 관련된 쪽의 설비들. 네, 이것도 한번 보시는데 4,250원, 그러니까 4,200원대 그냥 이탈한다. 그냥 손절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의 스타, 네, DNT, 예, 쭉 갔네요. 네, 요때 기미가 좀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서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갭 상승이 딱 나온 자리, 요런 게 되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요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후속 매수가 이거 분봉 보면은 어제 아시겠지만 이건 따라가야 돼 하는 게 충분히 나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시작하고 그냥 너무 빠르게 쫙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대응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변화 나오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올라간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네, 나인테크 이거는 시가가 높이 붙었는데 반대입니다. 딱 붙었는데 어디 붙었냐요? 여기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딱 붙었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좀 주의해야죠. 네, 그래서 다시 밑으로 쭉 움직이면서 나왔는데 속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 충분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롤링을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 걸립니다. 걸렸다가 다시 움직일 것 같아서 그 흐름들 이거는 과거부터 그렇더라고요. 지금 동영상 예전에도 보면은 한번 붙었는데 주가가 시세가 연속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적으로 처리하고 나와야 될 대표적인 종목들의 패턴입니다. 모멘텀 맞다가 당일날 딱 치고 나와야 되는, 죄송합니다. 단타를 유도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방산 쪽으로 연결될 개연성 상당히 높습니다. 나중에 또 룰링 타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이거
김 대표가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이녹스 이것도 어제 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녹스를 보면서도 느낌이 들어가는 게 시장에서 자꾸 이런 종목들 찾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 원소재 파우더에 강점이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박스권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딱 지지하고 거의 단단하다라고 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쉽게 안 밀리고 한 2만 원대, 2만 8천 원대 다음 저항 때 지난번에 나왔던 가격대 또 시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런 건 관심 있게 봐야죠. 풍원정밀. 디스플레이 쪽은 영원한 숙제인가요? 네, 풍원정밀은 밀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올라가고 네, OLED 쪽에서도 참 어렵네요. 대응하기가요. 이녹스 좋으네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다 괜찮고 근데 풍원정밀은 또 속도 조절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속도 조절 한번 나오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추세 맞춰놓고 한번 좀 출렁였다가 그래도 잡는 모습들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혹시나 만약에 괜찮아 가지고 샀는데 장중에 물렸다. 일단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고 아마 18,000원대 흐름들에서 크게 이탈하는 모습들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잡아주는 모습들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생각하는 기관들이 제가 그런 얘기 아까 드렸잖아요. 기관들이 꾸준히 사는데 성장에 대해서 목말라는 부분에 답을 준다. 이거를 종목 장세로 이끌어 간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라는 쪽에서 지난주 종목들은 성과다운 것도 꽤 있지만 뭐 종목들은 얘기 안 드립니다. 그냥 그런 거 있었다라고 하지만 좀 실패한 것도 좀 있었고 근데 비율이 성공이 조금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냥 나름대로 잘 대응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장세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종목 장세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첫 번째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종목을 어떻게 뭘 찾아? 네, 일단 최근에 주도하는 섹터들을 찾으세요. 거기서 종목들을 보시되 또 이런 거 다 어떻게 해? 비밀은 수급에 또 있죠. 수급들의 동향들 같이 확인하시고 물론 이게 매번 바뀝니다. 좋았던 게 수급이 바뀌다 보니까 또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선과 지지권의 움직임들 가져가면서 여기 왜 이렇게 아까부터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 개미가 올라와요, 피디님. 괜찮나? 여기 뭐 꿀 발라놨나요? 네, 그냥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지? 그냥 알아서 그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 장세 움직임을 할 때 수급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변화. 그러니까 몇 개 모멘텀, 수급, 기술적인 거는 물론 중요하죠. 네. 차트. 이 세 가지를 다 조합을 해서 조금 신경만 쓰시게 되면 나도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좀 어렵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길잡이 바리로 모니터과 레몬 리서치가 함께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아마 변화를 계속 더 말씀드리고 종목 쪽에 변화가 나올 때 계속 더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이 제일 중요하다. 아닌 것 같다. 손절. 이것도 나름대로 원칙 참으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이 아직 일요일, 월요일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벌써 절반 갔어. 아닙니다. 절반이나 남았을 수도 있고요. 이 사이에 그래도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면은 휴일 때 뭘 해야겠느냐? 물론 이제 친지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다 하면서 이제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뵈고 이렇게 회포 푸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의 본연의 임무는 그래도 주식입니다.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네, 저희 늙어서 손가락에 힘이 없을 때까지도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30분은 주식 공부하셔야죠. 네,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좋은 또 하나의 컨텐츠를 투자 아이디어를 던져드렸다고 저희 찐시황은 자부를 하면서 오늘은 저도 가서 송편 먹고 추석 때 만두 먹나요? 네, 만두 먹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추석날인데도 불구하고 휘영철 밝은 달 아래 열려진 이 진시황의 앞길을 좀 밝게 만들어주는 보름달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추석 잘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실 수 있도록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시장에서도 위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공부도 조금 더 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욱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후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이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